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요. 이게 2021년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22년이야. 뭔가 좀 표정이 뭔가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어. 여유가 없어.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푸틴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시작했고 2000년에는 대통령 당선까지 됩니다. 권한대행을 잠시 몇 달 해요. 몇 달 하고 그 다음 제대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나갑니다. 그리고 당선까지 돼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아니 뭐야 이거 사인했잖아? 분위기가 작살나기 시작합니다. 자, 푸틴의 임기가 2000년 5월 7일부터 시작이었어요. 요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원래 하려던 사인했던 국가통합계획,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국가통합계획. 일단은 우리 화폐부터 통일하자. 단일 화폐 실제로 합니다. 관세도 통일하자. 단일 관세. 우리 조세도 통일하자. 단일 조세제도. 바로 실천한 건 아니에요.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4년 뒤부터 가스 가지고 티격태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와 유럽의 가스 파이프 지도입니다. 지금 보면은 노드 스트림이 여기 이렇게 있죠. 하나가 더 있어요. 노드 스트림 2 하려다가 말았잖아. 하려다가 직전에 이제 러우 전쟁 터져가지고 말아먹죠. 일단 노드 스트림 1이에요. 이게 독일로 가는 거죠. 독일 북부로 갑니다. 자, 근데 이게 없었어요. 원래 얘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밑에 사우스 스트림도 없었어요. 블루 스트림, 사우스 스트림, 노드 스트림도 없었어. 그럼 뭐야 지금? 전부 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로만 가스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를 통과를 해야만 폴란드 그리고 동유럽, 독일, 서유럽까지 가스를 러시아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요 지금. 자, 이 사람 기억나세요? 간다요가 작년에 러우 전쟁 얘기할 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원래 2004년에 당선된 야누코비치라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친러였어. 친러 싫어하잖아 우크라이나 사람들. 근데 반러 후보 유셴코 아저씨가 있어서 유셴코 이 아저씨 지지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당선됐을 리가 없어 개 같은 거 하고서 시위가 일어나. 오렌지 시위라고도 하는데 그러자마자 러시아에서 푸틴이 잠궈 일단 잠그기 전에 얘네 가스값부터 올려. 1000입방미터당 17에서 18달러였던 가스값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는 거를 갑자기 50달러로 올려버려요. 푸틴이 일부러 올린 거죠. 근데 여기서 우크라이나만 올리면 대놓고 우크라이나 니네 시위하는 거 보고 싶어? 시위 빨리 그만둬. 가스값 올라가지고 진짜 경제 박살나 보고 싶어? 이거를 대놓고 협박한 건 아니에요. 푸틴이 대놓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요새 가스값 좀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속으로는 이제 시위하지 마라 이런 얘기지만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우크라이나만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티나잖아요. 벨라루스도 같이 올린 겁니다. 우리는 올릴 때가 되어서 올린 거야. 괜히 올린 게 아니야. 이런 할 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벨라루스도 올려. 근데 대신에 벨라루스한테 뒤로는 2억 달러 차관을 저금리로 꿔줍니다. 이렇게 해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만 하려고 한 거야 저게. 근데 이게 2006년에 또 올려요. 또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50달러로 올렸댔잖아요. 200달러로 올린다고 통보를 합니다. 4배로 올려요. 이거를 근데 벨라루스한테도 통보를 합니다. 자, 이게 뭔 상황이었냐면은 푸틴이 국제정치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생각을 한 거죠. 얘네가 말을 안 듣네 계속? 가만히 있어봐. 그렇다고 내가 얘네도 다 믿어? 얘를 다 믿을 건 아닌데 내가 볼 때 얘네라고 우리말 계속 듣겠어? 우크라이나 지금 가스관 나중에 러시아한테 역으로 협박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말을 잘 듣게 하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담금질을 하고 있는데 얘네도 나중 가서 말을 안 들어 처먹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얘는 러시아를 먹으려고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통합국가를 생각했던 애다. 얘 믿을 거 아니다. 이 인간은 절대 믿을 게 아니다. 그래서 담금질을 하려고 겁니다. 이 졌다는 게 어디서 증명되냐면요. 결국에 200달러 올린다고 했잖아. 근데 100달러라 쇼부를 쳐요. 벨라루스도 가스 회사가 있을 거야. 우리나라도 한국가스공사가 있듯이 벨라루스도 러시아에서 넘어오는 가스를 관리하는 가스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국영회사가. 거기 지분을 러시아의 가즈프롬이 51% 지분을 갖는다. 쇼부를 쳐요. 이제 더 이상 벨라루스의 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지배권을 확실하게 러시아가 갖고 가는 거죠. 이 대목에서 뭐예요 지금? 푸틴은 이미 벨라루스의 루카셴코가 계속해서 러시아를 먹으려는 각을 보고 있었다는 거를 너무나 잘
잘 알고 있었고 저 벨라루스의 루카셴코는 얼마든지 푸틴 정부의 지지율이 내려갈 때마다 칼부림 작두질을 하면서 설치고 댕길 사람이다라고 푸틴은 봤던 겁니다. 푸틴은 그거를 그대로 둘 사람은 아니죠. 얼마나 까탈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우리 러시아가 벨라루스 니네랑 협력하는 거가 있어도 벨라루스 니네가 러시아를 먹을 생각까지 하는 거는 진짜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니까 생각조차 지워버려라라고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루카셴코도 개개봤자 가스값만 천정부지로 올리고 개개봤자 소용이 없어요. 대가리 숙이고 푸틴 말대로 해줘야지 뭐 어떡해. 자, 그러다가 크림반도 사태가 터집니다. 언제 터져요? 2014년에 터지죠.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해버려요. 이때 벨라루스의 스탠스가 어땠냐면은 애매합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는 발언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간을 본 거야. 이번에 크림반도를 푸틴 저 인간이 어거지로 먹긴 했는데 이거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가지고 푸틴 얘 완전히 작살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나한테 너무 좋은 기회인데 하면서 우크라이나 편도 들어주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리고 요 크림반도 사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돈바스, 루간스크와 도네츠크죠.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반군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분리 독립할 거야 라고 하죠. 저걸 러시아가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 되죠. 그죠? 근데 이때 계속 싸우잖아요. 우크라이나 군대하고 요 돈바스 군대가 계속 싸운단 말입니다. 이때 벨라루스의 루카셴코가 잠깐 왜들 싸우십니까? 적당하게 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말이 죽고 이제 그것 좀 아니죠. 요런 거를 우리 벨라루스가 주도적으로 이제 조인시켜 드릴 테니까 좀 만나가지고 화해도 하시고 좀 그러세요. 해가지고 벨라루스가 또 개입을 합니다. 겐세이의 왕이야. 겐세이의 왕이야 이 아저씨는. 자, 그래서 2016년도에 유럽연합이 EU가 벨라루스도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어. 그 당시에 벨라루스 얘네 좀 그래도 좀 평화를 사랑하고 그래도 좀 개념 갖고 사는구만. 러시아 편만 무적정 뭐 들고 뭐 그런 애들 아니네 하면서 2016년에 경제 제재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벨라루스의 시장 개방, 유럽연합이 별걸 다 해줘요 벨라루스한테. 유럽연합이 벨라루스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벨라루스 투자도 해주고 벨라루스 자본시장 개방도 도와주고 무비자 입국도 지원하고 WTO 가입을 벨라루스가 하는 것도 지원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해줘. 왜? 벨라루스가 러시아 편에 서면 안 되거든요. 벨라루스가 이뻐서가 아니야.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편에 서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럽연합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런 걸 도와준 거야. 벨라루스도 이득을 개 많이 봤죠. 러시아 편 안 들어줘가지고. 벨라루스가 왜 루카셴코와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냐면은 2006년에 조지 W 부시가 이 양반이 미국 대통령이었잖아요 당시에. 벨라루스 루카셴코 저 인간 벨라루스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인간이다. 미국 내에 루카셴코 관련된 자산은 동결한다. 루카셴코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제재를 했어요 미국이. 그리고 2011년에는 루카셴코 부정선거도 하는 것 같아. 제재를 또 추가로 하고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계속 그랬었어. 이거를 유럽연합은 2016년에 풀어줬다는 겁니다. 러시아랑 관련이 있던 제재는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떠세요 지금? 친해? 친해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친해 보일 때도 많아. 근데 얘네가 진짜 친할까요? 라는 생각이 좀 여러 가지가 들지 않나 싶습니다. 국제정치는 야생이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다. 이게 다시 한번 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노가다 나가서 뭐 잘못 지었나? 손톱이 왜 이렇게 까매졌냐 이거? 오한마 잘못 후려갈겼나? 아무튼 손톱이 죽었네 저거. 왜 저렇게 되셨어? 건강관리 잘 해야지. 자, 이런 상황만 보면은 지금 푸틴이 집권한 이후에는요 러시아의 관계를 적당히 가스를 팔아먹거나 그런 거에서나 벨라루스가 협의를 하고 함께 했던 거지 그렇게 굳이구태여 러시아랑 엄청나게 긴밀하게 협력하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루카셴코가. 자, 근데 2018년 12월 푸틴이랑 루카셴코가 만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 러시아는 옛날에 하려던 벨라루스와의 그 연합체제, 연합국가체제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갈 것이다. 다시 해보자. 이 얘기가 18년 12월에 또 나와요.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입니다 저거는. 근데 18년 12월에 굳이 구태여 기어이 기었고 하필 애써 나왔어요. 근데 이게 또 몇 달 만에 그냥 쥐 죽은 듯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지도 않을 거를 갑자기 나왔던 거예요 이게. 이게 왜 나왔다고 지금 분석이 나오냐면은 푸틴이 대통령 선거를 또 나가고 싶던 거예요. 당시 알죠? 푸틴이 지금 어떤 식으로 대통령을 해왔어? 지금까지 간다요가 이미 작년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왔어요? 대통령 2번까지 가능한데 그러면 헌법을 개정해요. 그러면 총리를 한 번 해요 중간에. 근데 이것도 좀 눈치 보여. 그러면은 헌법을 아예 바꿈. 즉 갱신.
요런 식으로 나갔어요. 항상 푸틴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 또 뭐가 있냐? 나라를 새로 만드는 거야. 이거를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나라 새로 생겼으니까 이제 대통령 내가 옛날에 뭐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이었지 러시아 벨라루스 연합의 대통령은 아니었잖아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거야. 이거를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 근데 물론 저렇게 하진 않았죠. 저렇게 안 하고 그냥 법을 바꿔가지고 나갔어요. 잘. 자, 근데 러우 전쟁 일어나기 전입니다. 2020년 1월 코로나 초기에 러시아랑 벨라루스가 또 싸웁니다. 갑자기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러시아가 옛날에 벨라루스랑 가스 가격 협상하던 게 있는데 그거 제대로 안 됐어. 다시 올려야겠어. 동의 안 해? 잠가 해가지고 가스관을 잠가버려요. 트집을 잡아서 가스관을 잠근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갑자기 벨라루스는 코로나가 안 심했었습니다. 처음에. 오히려 러시아가 초기에 코로나가 심했어요. 그 이후에 갑자기 푸틴이 코로나 때문에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국경을 원천 폐쇄한다. 이미 2020년 정도 되면요. 벨라루스는 러시아와의 경제적인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러시아와 무역을 하고 러시아와의 국경이 계속해서 열려있지 않으면 무역을 하거나 화물선이 왔다 갔다 하거나 누군가 사람이 왔다 갔다를 못하기 때문에 벨라루스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푸틴이 일부러 했다라는 설이 많습니다. 왜? 2020년 8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2020년쯤 되면은 벨라루스 내부의 국민들은 민심은 이 사람을 원치 않았어요. 2020년 8월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 직전에 루카셴코의 지지율이 떡락하게끔 일부러 했을 것이다. 푸틴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미 벨라루스 내부의 민심은 루카셴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푸틴이 잠가라 밸브하고 가스 국경까지 폐쇄하니까 경제는 더 안 좋아지고 벨라루스가 간다요. 개인적으로는 푸틴이 빼박으로 기획을 한 것이다. 이거는 루카셴코가 대선에서 이기기 힘들게 일부러 만든 것이다.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치? 내 말 안 들으면 쉽지 않을 것 같지? 그치? 좀 느껴져? 좀 요게 좀 현실적으로 좀 느껴지니 루카셴코야? 그 평소에 좀 내 말 좀 들어. 왜 그 내 말 안 들어가지고 대선 직전에 내가 너 대통령 선거에서 그냥 떡락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해. 알겠지? 느낌이 와 이제? 알겠지? 좀 요런 느낌으로 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길들이기를 하려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결국에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가 또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후달리니까 6월에 이때 이제 벨라루스의 루카셴코의 대항마로 나왔던 강력한 유력 야권 대통령 후보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하러 가고 있었어요. 서리 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선거 이제 저 진짜 대통령 선거 진정으로 진짜 제대로 이제 저 등록하러 가요 하면서 서류 들고 이제 선관위 건물로 가는데 체포를 당합니다. 진짜 문 앞에서 그 집에서 체포하든가 출발하기 전에 체포하든가 선관위 앞에서 체포를 해요. 돈 세탁과 탈세 혐의가 있다. 그래서 체포를 해요. 그리고 루카셴코가 2020년 8월 대선에서 또 당선됩니다. 이 야권 후보를 선관위 앞에서 체포한 걸 보자마자 벨라루스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득달같이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시위를 하고. 저 부정투표 부정선거라면서 루카셴코. 난리도 아니었겠죠 지금. 저 2020년 6월부터 시작됐던 벨라루스의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한 시위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저 터지고 고문당하고 지금 구금당해 있고 체포돼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자, 그리고 나서 러우 전쟁이 시작됩니다. 언제부터? 2022년 2월부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요. 이게 2021년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22년이야. 물론 저 드립이긴 한데 뭔가 좀 표정이 뭔가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어. 여유가 없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요. 이게 2021년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22년이야. 여러 가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그 과정에서 이 형아가 또 뭐 여러 가지 협박을 했겠죠. 나 살고 싶어.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러우 전쟁이 시작되고 벨라루스는 러시아 군대가 이 벨라루스의 영토를 뚫고 여기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전진기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루카셴코가 작년에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정말 우리 벨라루스의 군대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도 참전할 수는 있다. 물론 그 적절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도 참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실제로 공식적으로 참전하는 건 없습니다. 벨라루스 군인이 공식적으로 참전한 건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2022년 9월이에요. 이 초롱초롱한 눈 러우 전쟁이 한창이었고 저때 한창 기름값 이번 겨울에 유럽 위기다. 가스값 폭등하면 기름값 폭등하면 올 겨울에 유럽이
위기다. 물론 이번 겨울은 유례 없는 유럽이 따뜻한 겨울이었기 때문에 잘 넘어갔어요. 근데 이 9월만 해도 위기가 고조될 때입니다. 정말 유례 없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안 추운 겨울이라서 넘어간 건데, 그리고 춥지도 않았지만 중국이 저 당시까지만 해도 봉쇄를 안 풀어가지고 중국의 석유나 가스 수요가 늘지를 않아서 석유가스 값이 그렇게 오르질 않았어요. 생각만큼. 그래서 이거 가스값이랑 석유값이 좀 내려갑니다. 올라갔다가. 아시죠? 자, 근데 이 타이밍에 루카셴코 아저씨가 영상을 올립니다. Елка, березка. Главное, чтобы тепло было. Жару дает, жар дает. Надо подумать, Семенович, как там, чтобы крестьяне, рабочие получили, а не богачи. 이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요. 올겨울 유럽이 얼어 죽으면 안 돼. 장작을 패자 빨리. 유럽 연맥이는 거잖아요, 저거. 유럽 니네 이번 겨울 됐어 라고 비아냥대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023년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아재가 물론 푸틴이라고 딱 할 수는 없죠. 쇼이고 게라시모프 이 두 명하고 특히나 이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프리고진 아저씨가 쇼이구 게라시모프 아저씨랑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고 이번엔 반란까지 일으켰고 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루카셴코 아저씨가 프리고진의 망명 신청을 받아줬어요. 푸틴과 러시아 정부군과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의 유혈 충돌을 자기가 막았다고 생색내고, 이 사람은요 때만 되면 푸틴이랑 친한 척을 하고 때만 되면 푸틴이랑 각을 세웁니다. 또 그때가 왔어요. 이것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또 때가 왔다고 보는 거야. 이 양반은 또 간다요 생각에는 이번에 루카셴코 아저씨가 여러 가지 멘트를 해서 내가 이 유혈 충돌을 막았다. 나는 진짜 러시아와 같은 국가를 공유하고 있다. 조국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의 나라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나라가 유혈 충돌이 생기고 이러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다. 푸틴은 못 막았는데 내가 막았다. 이런 멘트들을 또 볼 때 루카셴코는 현재 2023년까지도 러시아라는 국가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지지율과 인지도를 쌓고 나중에 푸틴이 끌어내려졌을 때 본인이 러시아라는 국가의 힘없는 대통령을 본인이 쥐락펴락하고 싶은 그 욕심, 야욕 이거를 버리지 않았다. 이번에 또 기회를 포착하고 이번에 바그너 그룹의 반란을 통해서 바그너 그룹이 없으면 러시아가 이번에 러우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루카셴코는 이 사람 군인 출신이잖아요. 또 게다가 그리고 이번에는 신나서 푸틴을 까면서 나는 프리고진하고 친하다. 프리고진이 우리 벨라루스에 들어왔고 환영한다. 바그너 그룹의 대원들도 벨라루스로 들어오는 거 환영한다. 러시아 가지 말고 벨라루스 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뭔가 이 사람이 러시아를 나중에 먹으려는 군사력을 뭐 증강시키 이런 개념은 아니고 푸틴과의 협상력. 솔직히 바그너 그룹 하나 먹는다고 해서 벨라루스가 러시아랑 맞다이를 깔 수 있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바그너 그룹이 100% 벨라루스에 흡수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래도 기존의 프리고진을 지지하던 바그너 그룹 대원들은 벨라루스로 가서 다시 PMC 민간 군사 기업을 다시 한번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지 않을까. 요거를 만듦으로써 푸틴에게 야 푸틴아 너 러우 전쟁 계속 하는 거 힘들잖아. 솔직히 우리 벨라루스가 바그너 그룹 같은 거 이런 거 민간 군사 기업 우리 벨라루스 군대가 대놓고 갈 순 없어. 근데 대신에 이 벨라루스에 있는 그 민간 군사 기업들을 이용해서 너네 러우 전쟁 지원해줄게. 원치 않아? 싫음 말고 씨부레 그냥 이런 식으로 좀 협상력을 좀 올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간다요 생각에는. 그 정도지. 이걸 너무 과장해서 뭐 루카셴코가 바그너 그룹을 하나 먹은 거 하나만으로 무슨 뭐 러시아를 다 먹을 거다 이거는 과장인 것 같아요. 다만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났을 때 그 때를 보고 언젠가는 러시아에서 자기도 해먹고 싶은 생각은 있겠지. 그런 생각은 버리진 않았겠지. 그러나 바그너 그룹을 먹으려고 하는 게 고로 그거 하나만으로 러시아를 먹을 수 있다. 루카셴코가. 그거는 과장이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푸틴 말고 대안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걸 분명히 인지해야 돼요. 러시아는요. 푸틴이 아니면은 다른 야당 후보가 대통령 되면 그냥 다 끝날 것 같죠.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이 나쁜 사람이고 독재를 하고 뒤에서 헤쳐먹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어 이미. 근데도 푸틴을 뽑아요. 왜? 푸틴이 그나마 대통령을 해야 미국 같은 큰 나라로부터 대가리를 안 숙이니까요.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푸틴 말고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요.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푸틴이 최선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다만 지금은 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걸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가.
나발리 지지율이 그렇게까지 높았다고 저는 안 보는 편이에요. 앞으로 루카셴코와 푸틴의 관계, 앞으로도 계속 이제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또 벨라루스가 껴가지고 러시아 뉴스가 계속해서 뜨겠죠? 그 과정에서 루카셴코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좀 재밌게 보세요. 한번 여러분도. 루카셴코 쟤 이번엔 저렇게 행동하네? 이게 좀 흥미롭게 보이시지 않을까? 요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저 루카셴코 아재가 절대로 푸틴과 무작정 친하게만 지내는 건 아니구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구나. 푸틴도 루카셴코를 길들이기를 하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이번 벨라루스와 러시아와 그리고 프리고진 아재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어요.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